자, 6절에서 이제 증인신문과 감정과 검증이 나오죠. 일단 1항 해가지고 증인신문 해가지고 개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증인신문이겠죠. 성질 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강제 처분으로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인으로 지정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출석을 해야죠. 만약에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갈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에 시기와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시기는 언제 하느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후에 증거조사의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뭘 하게 되는 거죠? 증인 신문을 하게 되고요. 방법은 직접주의, 구술주의죠. 다시 말하면 증인은 증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출석할 수가 없고요. 또 구술주의 가지고 말로 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핵심 판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보시면 유형해가지고 1 해가지고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증거조사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을 신문한 때 비로소 행해지는 절차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증인은 자기가 나가서 증언하고 싶다 그래서 증언하는 게 아니죠. 검사, 피고의 뭐죠?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누군요? 피해자는.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범죄 피해자의 공판 절차 진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서 명문으로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런 규정에 따라서 형사법에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증인에 의해 증인 적격해가지고 1. 증인에 의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송의 제3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검사도 피고인도 아닌 제3자가 증인이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용어가 정리되어 있죠. 그죠? 용어 정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2번 해가지고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교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 제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거니까 첫째, 판단 자료를 제공해 주고요. 감정인은 시체를 보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감정해가지고 목 졸라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니까 결국 판단 능력을 뭐 하는 거죠? 보충해 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딱 보니까 판사가 시체를 봤을 때 이놈이 목 졸라 죽은 것인지 칼 찔러 죽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감정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찔려 죽은 게 아니라 목 졸라 죽은 겁니다. 라고 감정해주면 결국은 판사에 무엇을 보충해주는 거죠? 판단 능력을 보충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증인은 구인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죠?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감정인은 구인이 불가능해요.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끌고 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인은 대체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데, 감정인은 뭐가 있어요? 대체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의사가 감정인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A가 바쁘대요. 그러면 다른 의사가 와서 대신 뭐 할 수 있어요? 감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감정인에게는 뭐가 인정되는 거죠? 대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인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에 반해서 감정인은 보수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서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감정인은 예외 없이 반드시 뭐죠? 선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은 구두로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정인은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인은 강제처분의 주체가 아니라 뭐죠? 객체죠. 이에 반해서 감정인은 예외적으로 강제처분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제3자다. 그죠? 다시 말하면 검사 측도 아니고 피고 측도 아니고 제3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 또는 법관의 명을 받는다는 거 공통이고 또 원칙적으로 선서할 의무가 있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엽이 일당은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증인이 보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지 뭐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엽이나 일당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기피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서 전에 위증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경고해야 된다는 건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뭘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공통점. 공통점. 그래서 제3자다. 그 다음에 명을 받는다. 선서 의무가 있다. 엽이 일당은 둘 다 받는다. 그 다음에 기피 제도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경고받는다는 점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증인 적격 해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증인 적격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누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증인 적격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인데 우측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뭐 증인 적격이 부정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밑에 줄 보시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인 거부권이 인정되고 다음에 몇 가지 경우에는 증인 적격이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증인 적격이 없는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증인에 대한 증언은 증거 능력이 뭐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뭐가 이제 문제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죠? 첫째, 법관, 법원 사무관에게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되느냐?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은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왜요? 당해 해당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 관여하는 법원 사기관도 뭐가 없습니까?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해당 사건의 법관이나 법원 사무관은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검사의 증인 적격인데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아까 제가 검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사검사가 있고 공소유지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공소유지검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이죠. 다만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수사검사는 뭐죠?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되고요. 3번 검찰 주사나 사법경찰관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판 절차에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나 검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수사검사하고 사법경찰관은 뭐가 인정이 됩니까?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5번 변호인의 증인 적격 부정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변호인도 제3자로 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요. 맨 밑에 6번 공무원의 증인 적격이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맨 위에
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는 증인 적격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공무상 수행하는 어떤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것을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에 관해 본인 또는 당의 공무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감독관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말이 좀 복잡하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돼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라고 뭐가요?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비밀에 속하는 사항임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법정에서 증언으로 증언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승낙을 얻어야지만 증언으로서 증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공무서로부터 승낙을 얻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증언으로서 뭐 하지 못합니까? 증언하지 못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죠?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돼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비밀사항이다라고 뭐가 됐어요? 신고된 사항이라면 아무리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공무소 등의 장에 승낙 없이는 증언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피고인의 증인 적격해가지고 1번 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피고인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통솔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 증언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제3자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1, 2번 피고인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도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 피고인이죠. 그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좀 둘 다 공동으로 피고인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동 피고이긴 하지만 공범자가 아니라면 그때는 증인 적격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공범자가 아니라면 이 공동 피고인도 증인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공동 피고인이 만약에 공범자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증인 적격이 뭐 되잖아요? 인정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갑과 을이 함께 A라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둘은 뭐예요?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갑이나 을은 증인으로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증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태원 사건처럼 갑이나 을이 A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이긴 해요? 공동 피고인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죄자인 것이지 뭐는 아닌 거예요? 공범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증인 적격이 뭐죠?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가 증인으로 나가서 제가 그놈이 죽이는 걸 봤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첫째, 의무입니다.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또 선서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1번
증인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소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2번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와요. 안 오고 소환 명령했는데도 그래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관이 가서 지정한 장소로 증인을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3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밑에 줄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500만 원 이하 이런 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하단에 이제 2번 선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뭐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번 선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신문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바빠가지고 선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 못해요.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선서를 해야지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증언하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선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뭐죠? 국회에서도 청문 절차할 때 위증죄로 처벌받으려면 그 청문회 출석한 증인이 뭘 해야 돼요?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였다 기억 안 나네. 이 양반이 선서를 거부했어요. 왜 그래요? 선서하고 말하면 자기가 뭐죠? 위증죄로 처벌할 것 같으니까 나 선서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뭐 난리가 나긴 했는데 결국 뭐 선서 거부한다 해서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뭐 강제로 말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그냥 얘기만 듣고 끝나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아무튼 선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선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3번 선서 무능력자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선서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선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똑같으니까 선서하지 않고 신문하게 되는데 누구냐? 16세 미만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5살 먹은 꼬마가 자기 엄마가 누가 죽이는 걸 목격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지금 선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얘 증언을 가지고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뭐 이게 뭐죠?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죠? 아무튼 이러는 사람은 선서하지 않고 뭐 하게 돼요? 신문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선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하더라도 뭐로 처벌하지 못합니까?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러면 5살 먹은 꼬마애가 진술한 것이 증거로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결국 뭐예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봤을 때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요.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 게 문제.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들이 뭐라죠? 착하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뭐죠? 거짓말을 안 하고 뭐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들은 죄의식 가지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에 한번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뭐죠? 앞에다가 맛있는 케이크를 놓고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냅두면 10명 중에 7, 8명은 좀 시간이 지나면 못 견디고 먹더라고요. 아이들은 그죠? 먹고 나서 뻔히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라서 꼭 맞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판례 밑에 4. 선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청문회 얘기처럼 나 과태료 내겠다.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나 얘기하면 나 굴한데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더 심하게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선서 거부하고 나 차라리 어떻게 50만 원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버티면 할 말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법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도 제가 누군 정확히 안 아는데 그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공직자인데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니까 법을 잘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선서해야 됩니다. 선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변호사들은 뭐 안 해봤자 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내가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사람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도 변호사들입니다. 법을 잘 알아야 사기를 치는 거죠. 3번 증언 의무입니다. 1.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법원의 신문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되고요. 검사 신문, 변호인 신문, 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뭘 해야 돼요?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없죠. 그죠? 피고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진술 거부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나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었는데 증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증언 거부권이 없는 거죠. 왜요?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증언 거부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먼저 뭐부터 보냐면 6번부터 보시면 거부하면 얼마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을 합니다. 그죠? 증언 거부권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3번인데 증인이 주 신문에 대하여만 증언하고 반대 신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나와가지고 사람 죽인 거 맞습니까? 사람 죽인 거 봤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인이 와가지고 정말로 똑똑히 본 거 맞습니까? 당신 시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증언을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면 6번처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신문, 다시 말하면 검사 신문에 대해서도 증언해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 신문에 대해서도 증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증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보시면 증언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진술,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자기의 경험이나 진술,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증언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증언해봤자 4번입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칙 하단에 선서 무능력자 달라요. 그죠? 선서 무능력자는 두 가지잖아요. 16세 미만 자하고 그 다음에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선서 무능력자고, 여기서 뭐예요? 증언 무능력자인 거죠. 그죠? 자신의 경험을 진술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증언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증언해봤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핵심 판례 가지고 이제 10살이에요. 그죠? 10살. 10살이면 조금 어떻게 해요? 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교재는 뭐예요? 의사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뭐예요?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살이면 판사가 보니까 얘가 뭐예요? 똘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언 능력 인정할 수도 있고요. 10살인데 얘가 좀 띨띨하고 좀 구구단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증언 능력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하단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복종 의무 해가지고 소송 지휘권이나 법정 경찰권에 의한 재판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요. 2번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해가지고 증인의 증언 거부권 얘기죠. 자, 다시 한번요. 증인의 증언 거부권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없는 겁니다. 그죠?
없지만 밑에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용 청구권 보수는 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뭐예요? 일당이나 여비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증언 거부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 해가지고 내용을 받아갑니다. 중간에 이 증언 거부권의 내용 해가지고 A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증인은 증언 거부권이 없지만 자신이 증언하게 되면 오히려 뭐예요? 자신이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아니면 자기가 진술함으로써 친족이나 가족이 뭐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증언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크게 말하면 A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친족, 가족, 그죠? 가족,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후견인,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요런 사람들이 뭐 형사소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때면 쉽게 증언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뭐가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요때는 증언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증언 거부권이 먼저 인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뭐 내용이 나와 있죠. D 해가지고 밑에도 거부할 수 있는 증언은 뭐냐? 형사 책임의 존부와 경주에 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해가지고 이 반드시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발생시킬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인 경우에도 족하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처벌받을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뭐 할 판이에요? 처벌받을 판이에요.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지 마세요. 그죠? 보지 마시고 넘겨 보시면 B번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여기가 나와 있죠. 업무상 비밀과 뭐죠? 증언 거부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죠. 저는 카톨릭을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고해성서라 그러나 그죠? 가가지고 이제 구멍 짜그맣게 들어가지고 신부님 제가 어저께 사람을 죽였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비밀로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업무상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사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죠? 종교직에 있는 자 해가지고 또는 이런 자 있던 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심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제가 면해지나요? 그럼 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보세요.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면 종교적으로 저는 뭐죠? 죄를 사함을 받고 기죠. 형사적으로는 신부님이 뭘 해요? 비밀로 해줄 테니까 뭐 할 가능성도 없어요? 걸릴 가능성도 없고. 그죠? 그러면 카톨릭을 믿어봐야 되나? 그 다음에 3번 증언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자, 원래 증언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증언 거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고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배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과 업무상 비밀의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사실을 먼저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굳이 증언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고 뭘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57년도 판례죠. 너무 옛날 판례죠. 그죠? 57년도. 제가 태어나기 전 10년 전 판례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판례 볼게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고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속이란 말은 뭐예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증언을 하게 되면 가족이 뭘 봐요?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판사가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하겠죠, 그죠? 막 갈등하다가 어떻게 해요? 허위를 어떻게 해요? 증언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증언 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60조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이란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하는 청문 절차의 경우에는 굳이 증언 거부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뭐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행사와 포기해가지고 증언 거부권을 이유로 나 증언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포기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증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반쪽짜리 거부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아예 똑같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아예 뭐가 없어요? 증언 거부권이 없으니까 주 신문에, 검사의 신문에서는 뭐죠? 증언해주고, 반대 신문의 경우에는 뭐죠? 신문에는 증언을 뭐죠? 거부한다면 과태료 등에 뭘 받아요? 처벌도 받고, 또 뭐죠?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증언 거부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거부한다면 뭐는 안 받겠어요? 처벌은 안 받겠지만 이것도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신문할 때는 증언 거부권 행사하지 않다가 반대 신문의 경우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먼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증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증인 신문 조소에 대해서 열람 및 뭐죠? 등사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뭐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항상 동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동석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증인 신문 절차의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 할까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증인 신문의 절차의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